자, 순열과 조합. 첫 번째, 중복 순열부터 배울 거야. 중복 순열은 뭐냐면은, 자,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을 허용하는 거야. 고일 때 배웠던 순열은 뭐냐면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어. 즉, 사용한 것은 다시 사용을 못했지만 중복 순열은 사용한 걸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럼 뭐냐? 중복 순열이라는 것은,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게 중복 순열이야. 자,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 자, n 파이 r 이렇게 쓰는 거야. 요 파이는 뭐의 약자냐 하면은 파이는 자 곱을 뜻하는 프로덕트의 첫 글자 p를 그리스어 문자로 나타냈을 때 요 기호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읽을 때는 n 파이 r이 되고, 그지?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n의 r 제곱으로 계산을 해. 알겠지? n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게 뭐냐? 요 n의 의미야. 서로 다른 n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r은 뭐야? 택하는 거, 뽑는 거.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r개 뽑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 해볼게. 자, 세 문자 ABC가 있어.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 뽑아라? 네 개 뽑아라 그랬어.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 둘, 자, 셋, 네 개를 뽑아볼게.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하나야? A, B, C 세 개 중에 하나지. 자, 두 번째 올 수 있는 것도 뭐야?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 사용하는 거 또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얘도 몇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세 개 중에 하나. 네 번째도 세 개 중에 하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더라? 3의 4제곱 된단 말이야. 얘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냐?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세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 뽑아라? 4개 뽑아라. 그래서 얘는 쓰면 어떻게 돼? 3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문제 풀 때 이렇게 기호는 굳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바로 써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럼 중복 순열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중복 순열이구나 알고 바로 풀어도 되는 거야. 이제 정수 문제는 꼭 중복을 허용한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이렇게 중복을 허용한다는 말. 그 다음에 자, 중복 허용하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자, 이런 문제들은 다 중복 순열 문제야. 자, 모스 부호 문제. 그 다음에 우체통, 함수개수, 자, 기명투표, 깃발신호, 반편성, 호텔 투숙. 요런 종류들은 다 뭐다? 중복 순열 문제야. 이 중에 몇 가지만 자, 다뤄볼게. 자, 정수 문제 먼저. 자, 4개의 숫자 1, 2, 3, 4를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지. 뭘 만들어라? 홀수. 홀수는 1의 자리가 중요하지. 그래서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놓았을 때 자, 1의 자리부터 먼저 채워놔야 되지. 1의 자리는 뭐야? 1 아니면 3이 오겠지. 몇 개 중에 하나야? 자, 둘 중에 하나 오겠지. 이렇게. 그제? 그 다음에 이제 100의 자리부터 채워가면 100의 자리 몇 개 중에 하나야? 그제?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1의 자리에 사용한 걸 또 100의 자리에 사용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대로 4개 중에 하나. 그제? 10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2가 그냥 답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굳이 2 곱하기 4파이 이렇게 사용 안 해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요 2는 뭘 뜻해? 여기 있는 요 1의 자리를 뜻하고, 그제? 요 4파이는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중복을 허락하여 뽑는 순열의 가지수가 되겠지. 알겠지? 자, 두 번째. 자, 6개 숫자 0이 들어가야지. 0을 이용해서 0, 1, 2, 3, 4, 5를 이용하여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세 자리는?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뽑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100의 자리부터 채워나갈게. 근데 100의 자리는 0을 사용 못하는 거지. 0을 사용 못하기 때문에 1, 2, 3, 4, 5 중 사용할 수 있는 거지. 0을 제외한. 몇 개 중에 하나? 자, 5개 중에 하나고. 그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 자, 10의 자리는 뭐야? 0을 사용해도 되고 100의 자리에 사용한 숫자를 또 사용해야 되지. 그래서 몇 개 중에 하나야? 6개 중에 하나지. 1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중복 허락하니까 6개 중에 하나.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야 돼? 5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유형 중에 이 기명투표라는 게 있단 말이야. 투표 중에 기명. 자, 투표를 하는데 기명투표가 있고 중복조합에서 배우는 무기명투표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기명은 뭐냐 하면은 자, 선거 뽑는 사람이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알 수 있는 게 기명투표라고 그래. 누가 누가 뽑았는지 알 수 없는 게 무기명투표야.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자. 후보가 2명 있단 말이야. 자, 후보를 이렇게 A, B라고 해볼게.
자, 근데 6명의 선거인, 그지? 자, 선거인이 있는데 2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지. 그럼 자, 선거인을 6명을 번호를 매겨볼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러면 1번은 누구 뽑을 수 있어? A나 B, 둘 중에 하나지. 2번도 마찬가지로 2번이 만약에 1번이 A를 뽑았다고 해서 2번 A를 못 뽑는 게 아니잖아. 그지? 뽑을 수 있지. 그래서 중복의 허락이란 말이 없더라도 이건 당연히 중복 순열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2번도 A, B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 3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 4도 둘 중에 하나, 5도 둘 중에 하나, 6도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얼마야? 2의 몇 제곱? 이렇게 6제곱. 이게 바로 뭐다? 기명투표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A가 A를 뽑고 B가 B를 뽑고 자 3이 A를 뽑고 얘도 A를 뽑고 얘를 A를 뽑고 B를 뽑았어. 이렇게 누가 뽑은지 지금 알 수 있는 거. 1은 A, 2는 B, 3은 A 이런 식으로 누가 뽑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뭐다? 기명투표라고 해. 참고로. 자 함수개수 요거는 고1 때 배웠지. 그지? 자 정의역에 A, B가 있어. 자, 공역에 1부터 n까지 n개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함수는 뭐야? 모든 x의 원수가 y 원수와 하나씩 대응하는 거지. 모든 x의 원수가 y와 하나씩 대응하는 게 함수야. 그러면 자, a부터 대응을 시킬게. 자, 화살을 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화살 쏘는 거지. a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하나야? n개 중에 하나지. 그지? 그 다음 b도 화살 쏘는 거지. 그지? 근데 마찬가지로 왜 이게 중복순열이겠어? 만약에 A가 1을 맞췄을 때 B도 1을 맞춰도 상관이 없는 거지, 함수는. 그지? 그래서 중복을 허락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럼 1이 N개 중에 하나 쏘고 B도 몇 개 중에 하나? 똑같이 N개 중에 하나지. 이렇게. 그래서 함수 개수는 어떻게 돼? N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이 경우는. 그래서 함수 개수가 몇 개 나온다고 그랬어? 49라고 했으니까 N 제곱이 얼마야? 자, 49. N은 자연수니까 얼마? 7 되겠지. 자, 얘를 공식화 만들면 그냥 외우지는 말고 정의역의 원소가 만약에 자, m개가 있어. 자, 공역의 원소가 이렇게 n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m개들은 다 뭐야? n개씩 화살을 쏠 수 있는 거지. 첫 번째도 n개 중에 하나, 두 번째도 n개 중에 하나, 세 번째도 n개 중에 하나, 점점점 마지막에도 n개 중에 하나. 요게 총 몇 개야? m개잖아. 그지? 이런 원리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써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공식화를 만들면 어떻게 돼? n에 뭐가 돼? m제곱이 되는 원리야. 알겠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 뽑아라? m개 뽑아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가 돼? n의 m제곱이 되는 원리야. 알겠지? 이 공식을 만들면 괜히 복잡해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도 돼.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 자, 그냥 바로 예를 먼저 들어볼게. 자, 봐봐. 자, A 3개하고, 그지? BC가 있어. 이걸 일렬로 배열할 때, 근데 A 이 3개는 아무리 차례 바뀌어봤자 똑같지? 얘랑 차례 바뀌었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어차피 똑같잖아. 그지? 같은 경우란 말이야. 그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일단은 얘네들을 다 다르다고 가정해봐. 얘 번호를 매길게. 첫 번째를 A1, 두 번째를 A2, 세 번째를 A3라 그럴게. 번호를 매길게. 그러면 A1, A2, A3야. 그지? BC는 고정해놓고, 이렇게 BC는 다 그대로 똑같이 고정해놨을 때, 그지? 요 A, B, C가 A 3개, A1, A2, A3가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가 뭐야? 3팩토리얼로서 몇 가지야? 6가지잖아. 이렇게. 그지? 요 3개를 배열할 수 있는 게 6가지 나오지. 이렇게. 그지? 그런데 서로 다르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6개가 어때? 다 다르잖아. 그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문자를 1, 2, 3을 빼면 어차피 이 6가지가 다 어때? 같은 경우잖아. 그지? 그래서 풀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 처음에는 자, 이런 생각하는 거야. 아, 그냥 다 다르다고 가정하는 거야. 요게 다 6개가 어떻다? 요 5개가 다 다르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일단 어떻게 돼? 5팩토리얼이 되겠지. 요렇게. 일렬로 배열하면. 그제? 그런데 어차피 이 3개는 자리 바뀌어도 어차피 똑같은 경우잖아.
그지? 이 6가지가 어차피 다 같은 경우란 말이야. 이 5팩 속에는, 5팩토리얼 속에는 얘들이 다 다르다고 가정한 게 5팩토리얼에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이 6가지는 같지. 그 6개가 중복이란단 말이야. 이 6개가 바로 뭐야? 요 3개가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가지수. 3팩토리얼만큼 중복이란단 말이야. 그걸 다시 어떻게 하자? 복원시켜주자는 얘기야. 일렬로성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알겠지? 그래서 5팩토리얼 나누기 3팩, 5팩 나누기 3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이런 계산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이거 봐봐. 자, A가 P개가 있고, B가 이렇게 Q개가 있고, C가 이렇게 R개가 있어. 이걸 다 합쳐서 N개라 그럴게. 자,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N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일단 어떤 생각해? 자, A개. 자, A가 P개, B가 Q개, C가 R개가 있는데, 총 N개가 있는데, 모두 다 다르다고 가정해. 일률로 배열해. 그게 바로 뭐야? M 팩토리얼이야. 알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요 A, P개가 일률로 배열한 것은 어차피 한 가지잖아. 그지? 그래서 요 M 팩토리얼 안에 들어있는 다르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돼? P 팩토리얼로 다시 나눠줘야 되고. 같은 원리, B가 Q개가 일률로 배열한 것은 어차피 한 가지이기 때문에 Q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C도 마찬가지로 C가 R개에 있는 것도 어차피 한 가지니까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서로 다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다르다고 가정을 하고 일렬로 세운 다음에 똑같은 게 있으면 그거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고.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문제의 해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식을 만들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총 몇 개가 있어? 자, P 더하기 Q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게 R개가 있어. 다 합쳐서 N개야. 그래서 요게 N개가 서로 다 다르다고 가정을 하고. 알겠지? P개가 같으면 P 팩토리얼. 그럼 Q개가 같은 게 있으면 Q 팩토리얼. 알겠지? 같은 거 개수 팩토리얼로 계속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쉬운 예를 하나 보면, 자, A, B, B, C야. 알겠지? B 요 두 개가 같지? 그제? 그럼 일단은 다르다고 가정해. 다르다고 가자면 얼마야? 4 팩토리얼이지. 그제? 근데 4 팩토리얼을 먼저 쓴 다음에, 근데 어차피 B 두 개는 자리 바뀌어도 같잖아. 그제? 그래서 두 개 자리 바뀐 걸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면 돼? 요 두 개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고. 이 팩토리얼로.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에 얘들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문제를 풀 수 있는 예가 몇 가지가 있어.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최단거리 문제야. 자, 이거 중학교 때 경우수 배울 때 배워봤지? 자,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 자, 요렇게 배웠지? 요런 문제 나오면 이것도 알아놔야 돼. 이것도 고등학교 때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출발할 때 최단거리. 자, A부터 B까지 가는 거야. 그럼 일단은 제일 빨리 자, 요 점 제일 빨리 가는 길은 요렇게 가니까 요 한 가지. 그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길도 제일 빠른 길은 요게 한 가지. 이 지점까지 제일 빠른 길도 바로 가야 되니까 한 가지. 이렇게 쓰는 거 배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으니까 한 가지. 그다음 여기도 제일 빠른 길은 한 가지. 1 쓰고 여기도 제일 빠른 길은 한 가지. 여기도 제일 빠른 길은 한 가지.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요 점은 어떻게 돼? 요 점이 최단거리는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오면 바로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요 한 가지랑, 그제? 그 다음에 여기에 왔을 때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요 한 가지랑 두 개를 더한 게 요 점에 갈 수 있는 가지수란 말이야. 1 더하기 1이니까 이게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지. 이런 원리. 알겠어? 하나 한 번 더 해보면 이 점은 어떻게 와야 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 여기 있는 요 2랑 여기 있는 요 1이랑 두 개를 더해서 얼마 나와? 3. 이렇게 되겠지. 알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 있는 3이랑 여기 있는 2랑 더하면 4. 이렇게 배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보면, 자, 푸는 해법은 1, 1, 1, 1, 여기 1, 1, 1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거 더하면 여기는 2. 얘랑 더하면 여기는 3. 3이랑 1이랑 더하면 여기는 4. 4랑 1이랑 더하면 여기는 5. 마찬가지로 여기는 1이랑 2랑 더하면 여기는 3. 3이랑 3이랑 더하면 6. 그제 6이랑 4랑 더하면 10. 10이랑 5랑 더하면 15. 그 다음 요 지점 마찬가지로 1이랑 3이랑 더하면 4.
그다음 여기는 4랑 6이랑 더하면 10. 그다음에 여기는 10이랑 10이랑 더하면 20. 마지막으로 요 20이랑 15랑 더하면 최종적인 목적지 여기는 35가지. 알겠지? 요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이고. 자, 고등학교 때는 자, 요 방법이 아니라 요 방법을 씁니다. 잘 봐. 자, 요 한 칸을 자, 간격을 A라 그럴게. 그럼 여기도 A가 되겠지. 자, 요 세로를 P라 그럴게. 요 한 칸을.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A 4개와 B 3개를 그냥 배열하면 이게 바로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가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자, A 3개와 A 4개와 B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가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가지수와 같단 말이야.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먼저 A 뽑고, 자, B 뽑고, A 뽑고, A 뽑고, B 뽑고, A 뽑고, B를 뽑아. 무작위로 그냥.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오른쪽에 있듯이 이거란 말이야. A를 먼저 뽑았다는 얘기를 오른쪽으로 한 다음에, B를 뽑았다는 얘기를 위로 가고, 그 다음에 A 2개 뽑았으니까 A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B. 이게 바로 최단거리 가는 가지수 중에 하나잖아. 이게 바로 뭐야? 여기 있는 이 경로가 된단 말이야. 아, 그래서 어떤 사실을 할 수 있는 거야? 아, A 4개와 B 3개를 뽑는 가지수가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가지수가 같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바로 식을 쓰면 어떻게 돼? 아, A 4개, B 3개 서로 다르다고 가져가면 총 몇 개야? 7개지. 그럼 7 팩토리알을. 그제? A 4개는 같잖아. 그제? 그러면 4개 같으니까 4개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고 B 3개는 같잖아. 그지? 그럼 3개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에 계산하면 바로 35가 나온단 말이야. 계산할 때는 약분을 해줘. 이렇게. 그지? 그러면 남는 게 뭐 남아? 7 곱하기 6 곱하기 5만 남겠지. 분자는 4팩토리얼 이하는 없어지니까. 여기다가 뭘로 하나? 3팩토리얼 6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주면 얼마야? 7, 5, 35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놓도록 해. 자, 같은 것이 있는 그냥 순열 문제, 쉬운 거부터 할게. 요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자, 1 3개와 2, 3을 배열하라 그랬어. 그럼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 5 팩토리얼. 그제? 근데 1, 3개가 같이 3개. 그러면 3개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고,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자, 0을 사용할 때 일렬로 배열하라 그랬어. 자, 6자리 정수를 만든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일단은 배열한 다음에 최고 자리에 0이 사용한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지. 알겠지? 뭐라고? 그냥 6개를 일렬로 배열할게. 그럼 서로 다 다르다고 가정하면 6 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제? 그런데 뭐가 같아? 1, 2개 같지? 그럼 2개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2, 3개 같지? 그럼 3개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이게 어떻게 돼? 0까지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총 6자리 정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맨 앞에 0이 오면 어떻게 돼? 6자리가 아니잖아. 그제? 그래서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를 뺄 거야. 알겠지? 맨 앞에 이렇게 0이 오는 경우를 뺄 거라고. 요 경우. 그래서 자, 0을 여기 사용할 때 그럼 이제 여기 5자리 뽑아내면 되지. 그제? 0을 사용하지 않고 요 배열하는 가지수. 그럼 1, 2개랑 2, 3개를 배열하면 되겠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면 5 팩토리얼. 그제? 그 다음에 1이 2개. 2개 같으니까 2개 팩토리얼. 3개 같으니까 3개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전체 60가지에서 맨 앞에 0이 사용할 때 10가지를 빼면 총 50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중학교 문제에서 심한 문제인데, 자, 이게 되게 좋은 문제란 말이야. 순서가 정해진 거.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클라이먼트, 기후지. 자, 클라이먼트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자, M, A, T, E는 순서가 이대로 나열하는 얘기야. 유지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M이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A가 오고, 그 다음에 T가 오고, E가 맨 뒤에 오게끔. 요 순서를 유지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얘네들이 자, 이 형태만 유지하지 막 자리 바뀌는 거 인정 안 한다는 뜻이지.
그런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얘네들이 요 순서만 딱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 안 한다. 그 얘기는 얘네들 어떻게 하면 돼? 자리 바뀌는 거 인정 안 한다는 얘기는 그냥 한 문자로 봐버리면 되지. 얘네들을 다 뭘로 봐버려? 그냥 하나의 문자로 통일해 버릴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M으로 통일해도 되고 다른 문자로 통일해도 돼. 그러니까 요 네 개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통일할게. 대문자 A로 놔볼게. 그럼 어떤 배열이 되는 거야? 자, 다 A를 집어넣어버려. 이렇게. MATE. MAT에 뭐 집어넣어? A를 집어넣어버리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A 4개와 나머지 뭐야? CLI. 요 3개만 남는 거지. 그제? 그럼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가 바로 뭐야? 요 순서를 유지하는 가지수와 같은 원리란 말이야.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가정을 하면 얼마야? 7 팩토리알이 되겠지. 그제? 말 그대로 7개를 다 다르다고 가정하면 뭐야? 7 팩토리알. 그제? 그런데 요 4개는 어차피 같은 거잖아. 그제? 그래서 어떻게 돼? 4 팩토리알로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를 바뀌는 걸 인정 안 한다는 얘기야. 이게 자리 바뀌는 게 얼마야? 총 4팩토리알이잖아. 그제? 요 7팩토리알 안에는 4팩토리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다시 4팩토리알로 나눠주는 원리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순서 있는 문제, 부동어 있는 문제,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거나 부동어로 표현된 문제는 무조건 어떤 한 문자로 봐버리면 돼. 알겠어?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최단거리 문제 하나 더. 이거는 뭐 중간 지점을 지나가는 문제니까 자, 그냥 빠르게 풀고 넘어갈게. 자, 그러면 최단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자, A에서 C로 간 다음에 그제? C에서 요 B로 움직여야지만 최단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악한대로 보면 어떻게 돼? 여기가 요 B 이렇게 보면 되지. 아, A 2개와 B 2개를 일률로 배열하는 가지수.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 4팩토리알. 그제? 그 다음에 A 2개, B 2개. 그럼 2개 팩토리알, 2개 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몇 가지가 돼? 6가지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같은 원리지. 여기도 말 그대로 뭐야? A 이렇게, 뭐 B 2개, A 2개 있다고 보면 어떻게 돼? 위에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얘도 6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6 곱하기 6 하니까 36가지. 알겠지? 그 다음에 자, 수로 해볼까? 자, 이거 최단거리 1, 1이지. 그럼 여기도 어떻게? 1, 1이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 여기는 몇 가지? 3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 3가지. 또 3 더하기 3 하면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아, 6가지. 정신이 없네. 6가지.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쟤랑. 여기도 같은 원리니까 여기도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6 곱하기 6, 36가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요 아래 풀이는 뭐냐 하면은,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하지 않고 이어서 쭉 가는 풀을 쓴 거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 이거 몰라도 돼. 자, 최단거리 응용 문제인데,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 자, 중간에 A에서 B로 가는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한 번 더 개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여기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려고 해. 근데 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뚫려 있지?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중간 지점을 찾아야 돼. 알겠어? 중간 지점 어떻게 되냐? 자, A에서 B로 갈 때는, 그제? 요 대각선 방향으로 중간 지점을 찾는 거야. 어? 알겠어? 그 중간 지점 어디선 찾아도 상관이 없어. 근데 가능한 어떻게 하느냐? 좀 요 한가운데 지점에서 찾는 게 좋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맞틀리면 안 되고 중복이 되면 안 돼. 중간 지점 찾는 원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봐봐. 그러면, 자, 요 대각선 방향으로 찾아볼게. 알겠어? 자, 그게 어디냐? 여기 있는 요 대각선 방향, 대략적으로. 자, 이 PQ, 여기 PQR에서 찾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요 네모에서 요렇게 움직이는 경우. 자, 요렇게 가고, 두 번째는 이 Q로 움직일 때는, 요 네모로 움직인 다음에, 여기서 이 네모로 가는 거지. 자, 그럼 갈 때 빨간색 가는 경로하고 파란색 가는 경로가 겹치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또 한 곳이라도 빠뜨리지도 않았잖아.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밑에도 마찬가지로 R로 갈 때는 이 네모를 움직인 다음에 요 네모를 움직여야 되지. 그제? 자, 여기까지 해보면 요쪽이 지금 안 지나갔잖아. 그제? 그래서 이쪽 가는 경로도 찾아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중간 지점인 요 S를 찾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요거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자, 여기서 요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 그제? 네 가지 색이 전혀 가는 경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겹치는 구간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곳도 빠뜨리지 않았지. 알겠어? 그래서 요 중간에 이렇게 호수 뻥 뚫려 있는 문제가 있으면 중간 지점을 찾은 다음에 가야 된다고.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 자, A에서 P로 갈게. 먼저. 그럼 어떻게 돼? 칸을 세라고 그랬지. 이걸 하나를 A라고 보면, 자, 하나. 그제? 요 A로 보고 머릿속에서 요 세로를 B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쓸 필요 없어. 그럼 총 몇 개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지. 5 팩토리얼. 알겠어? 그 다음 몇 개가 똑같은 거야? B 4개가 같지? 그 4개 팩토리얼. 나누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오면 여기서는 쭉 타고 가야 되니까 곱하기 1이 되겠지. 그래서 요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Q는 봐봐. 자, 칸을 세면 돼. 자, 여기서 여기 갈게. 그럼 하나, 둘. 그지? 그 다음에 세로는 하나, 둘, 셋이지. 그럼 총 몇 개야? 5개지. 그럼 5 팩토리얼. 자, 가로 2개 같지? 2개. 그럼 2개 팩토리얼. 세로 몇 개가 더 3개가 같지? 3개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고. 자, 그럼 A에서 Q까지 온 거야. Q에서 B로 갈 거야. 그러면 가로를 세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세로 하나. 그럼 총 5개지? 그럼 5개 팩토리얼. 그제? 근데 몇 개가 같아? 하나, 둘, 셋, 넷. 가로 4개 같지? 그 4개 팩토리얼.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R로 갈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 팩토리얼. 그 다음에 가로 4개 같지? 그래서 4개 팩토리얼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 R에서 P로 갈 때. 자, 가로 몇 개야? 자, 하나, 둘. 세로 몇 개야? 하나, 둘, 셋. 그럼 총 몇 개? 5개. 5개 팩토리얼. 그제? 그 다음에 가로 2개 같으니까 2개 팩토리얼. 세로 3개 같으니까 3개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자, S로 갈 때는 바로 가는 거 한 가지. 그냥. 자, S에서 P로 갈 때는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둘, 셋, 넷. 총 5개. 그럼 5개 팩토리얼. 그제? 그다음에 세로 4개 같으니까 4개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고. 알겠지?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중복조합이야. 이건 수능에서 꼭 나오는 거야. 자, 말 그대로 중복을 허용한다는 얘기야. 근데 조합은 뭐야? 순수를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고일 때 배웠던 것은 단순한 조합이야. 조합은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순수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중복 허락하지 않는 게 조합이란 말이야. 근데 중복 조합은 순수 생각하지 않고 중복은 허락한다는 뜻이라고. 알겠어?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거, 자,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할게. 그럼 봐봐.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할 때 순서가 중요한 건 뭐야? 순열이야.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게 조합이란 말이야. 그럼 순서가 있는 게 뭘 배웠어? 대표적으로 순열 배웠지. 오늘 또 하나 더 배웠지. 중복 순열. 그제?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을 허용하는 게 바로 뭐라? 중복 순열이라고. 그다음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게 뭐야? 조합이잖아. 그제? 고일 때 배웠던 말 그대로 조합, 컨비네이션. 그제? 근데 지금 배워야 할 게 뭐야?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을 허용한다. 그걸 바로 뭐야? 중복 조합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을 뭐라 그런다? 중복 조합이라고 해. 그래서 기호로 어떻게 되냐? NHR이라고 그래. NHR은 의미는 뭐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순수 상관없이 몇 개 택하라? R개를 택하라. 이게 중복 조합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 H는 큰 의미 없어. 호모지니어스에서 그냥 그 H를 딴 거야. 그래서 요 H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계산 방식 요게 중요한데 꼭 외워놔야 돼. NHR은 자 N이랑 R이랑 더한 다음에 1을 빼. 그 다음에 CR 이렇게. 알겠지? 자 N이랑 R이랑 더하고 빼기란 다음에 컨비네이션 R 이렇게 계산한다고 중복조합은.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을게. 자, 세 문자 ABC가 있어. 중복을 허락하여, 그제? 중복을 허용하여, 그제? 네 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도구를 하나 만들 거야. 그 도구가 뭐냐? 주머니를 만들게, 주머니.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 이 주머니 안에 중복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자, A가 여러 개가 있다고. A도 많이 있고, 여기에 B도 많이 있고, 이렇게. C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알겠어? 이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네 개를 뽑는단 말이야. 중복을 허용한다는 뜻이 그지 한 개 있으면 안 되지. 여러 개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 순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네 개 뽑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A 뽑고 뭐 B 뽑고 이렇게 C 뽑아도 되고 B 뽑고 C 뽑고 A 뽑아도 된단 말이야. 위의 경우랑 밑의 경우는 다 같은 경우라고. 결론적으로 A 두 개, B 하나, C 하나. 밑에도 A 두 개, B 하나, C 하나. 이 두 가지 경우는 중복 조합일 때는 같은 경우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뽑을 거야. 어떻게 되느냐?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세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순서 상관없이 몇 개 뽑아라? 네 개 뽑아라. 요게 바로 뭐야? 3H4가 되는 거야. 자,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어? 3이랑 4랑 더해. 그럼 7이지. 7에서 빼기 1해. 그럼 6이지. 그지? 컨비네이션하고 뒤에 있는 요거 C를 쓴 다음에 요 그대로 뭐야? 요거 4를 그대로 써주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6 컨비네이션 4. 6CR이 되는 거야. 6C4는 얼마야? 6C2하고 같지? 6C는 6 곱하기 5 나누기 2. 그래서 15. 이렇게 계산한다고. 자, 다시 중복조합은 뭐라고?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거야. 알겠지? 계산 어떻게 하더라? NHR이라고 쓰고 쓸 때는 계산 어떻게 하더라? N과 R을 더한 다음에 빼기라고.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R. 알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N은 문제 풀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주머니 안에 AB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많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같은 게 많이 있다는 뜻은 뽑은 걸 또 뽑아도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알겠지? 그래서 ABC가 주머니 안에 많고 그 중에 중복을 하여 몇 개 뽑아라? 4개 뽑아라. 이게 바로 중복 조합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 자, 얘들을 다 기억해야 돼. 대표적으로 뭐냐? 자, 무기명 투표가 있어. 아까 기명 투표는 해봤지? 기명 투표는 누가 뽑았는지 알 수 있는 게 기명 투표야. 근데 무기명 투표는 뭐냐? 자, 무기명 투표야. 무기명. 누가 뽑은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아까 기명 투표 아까 예를 들어볼게. 두 명의 후보가 있어. 이렇게. 네. 자, 6명의 유권자가 있단 말이야. 표를 행사하는 사람이.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명일 때는 봐봐. 얘가 A를 뽑고, 얘를 A를 뽑고, 만약에 B를 뽑고, B를 뽑고, 여기 B를 뽑고, 만약에 A를 뽑았어. 이것도 B라고 하자, 그냥. 그 B를 뽑았어. 그럼 이 경우는, 자, 1이 A, 2가 A, 3이 B. 이렇게 딱딱 누가 뽑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자, 이 경우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자, 얘를 P를 뽑고, B를 뽑고, B를 뽑고, B를 뽑고, 얘를 A를 뽑고, 얘를 뽑았어. 그러면 위의 경우와 이 아래의 경우 어때? 다르단 말이야. 그제? 왜 달라? 1번 유권자가 위의 경우는 A를 뽑았지만, 그제? 아래의 경우는 1번 유권자가 B를 뽑았잖아. 이게 다르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기명투표일 때는 둘 중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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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에 하나. 2의 6조합이 답이었잖아. 그제? 근데 무기명일 때는 누가 뽑는지 모른다고. 그 얘기는 뭐냐? 위에를 없다고 이게.
이렇게. 그제? 그럼 누가 뽑혔니? 표가 몇 표를 받은지 말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위의 경우 어떻게 되겠어? A 몇 표? 2표. B 몇 표? 4표. 그제? A 2표, B 4표 받았지. 밑에 봐봐. 마찬가지로 B가 몇 표? 4표. A 몇 표? 2표. 어때? 이 두 가지 경우가 같은 경우란 말이야. 무기명일 때는. 알겠지? 이게 기명과 무기명의 차이야. 자, 그러면 이것도 자, 도구를 마련해 볼게. 자, 요 안에 주머니가 있어. 이 안에 뭐가 많아? A, B가 많아. A, B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A, B가 굉장히 많아. 그게 뽑는 거야. 몇 표 뽑는 거야? 6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을 뽑아낼 거야. 그럼 처음에 누구? A 중에 하나. A, B 중에 하나. 뭐 A 뽑고, 두 번째도 뭐 A 뽑고, 세 번째 B 뽑고, B 뽑고, B 뽑고, B 뽑고, 이렇게 뽑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다? 중복조합이란 말이야. 뽑는 순서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거 뽑아도 되고 6표만 뽑아내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쓸 때 어떻게 써? 아, 이게 중복조합 문제이기 때문에 식을 쓸 때는 어떻게 돼? 자, 이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그제 중복조합으로 몇 개 뽑아라? 6개 뽑아라. 2H6이 되고 계산할 때는 두 개 다 한 다음에 빼기 1이니까 그제 7 컨비네이션 6 7 컨비네이션 6은 7C라고 왔지. 그래서 7가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하나 더. 유형을 확실히 익혀. 자,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각각 4개씩 있어. 4개씩 있다는 얘기는 그냥 많아. 그냥 뽑을 수 있는 만큼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몇 개를 뽑아?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꺼낸다고 그랬지. 그제? 자, 근데 각 색깔별로 적어도 1개의 공을 꺼내라 그랬어. 그제? 그럼 6개를 꺼내야 돼. 순서는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제? 6개만 꺼내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순서는 상관없고, 그제? 빨간 공이 4개 있다는 얘기는 뽑은 거 또 뽑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건 중복 조합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럼 6개를 뽑아 볼 거야.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6개지. 근데 적어도기 때문에 이거의 해법은 뭐겠어? 먼저 하나씩을 뽑아 놓자고. 빨간색을 하나 뽑아 놓고, 먼저. 노란색을 하나 뽑아 놓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하나씩 뽑아 놓자고, 이렇게. 알겠어? 그럼 빨간색이 몇 개 남아, 이제? 3개 남지. 참고로, 그제? 노란색 3개 남고, 그제? 파란색도 3개 남아. 맞아? 그럼 봐봐. 지금 몇 자리가 남아? 이 3개가 남잖아, 그제? 그러니까, 최대 3개씩 다 뽑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공이 모자지는 않다는 얘기야. 뽑은 거 또 뽑아도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 4개에 주어진 의미는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게 4개가 아니라, 어? 말 그대로 이게 5개가 돼도 6개가 돼도 문제는 바뀌지가 않아. 어차피 같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뽑을 거야. 몇 개? 여기에, 세 자리에. 뽑은 거 또 뽑아도 되고 순서 상관없는 거지. 아, 그래서 3개 중에, 세 종류 중에 주머니 안에 말 그대로 어떤 생각하면 돼? 빨간 공, 응? 빨간 공도 굉장히 많고, 그제? 3개씩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노란 공도 3개나 있고. 그제? 파란 공도 몇 개? 이렇게 3개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무작위로 3개 뽑는 거야. 그제? 그럼 어떻게 돼? 식을 쓰면, 아, 중복조합이니까 뭐,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조합으로 몇 개 뽑아라? 3개 뽑아라. 계산은 2개 더한다음에 빼기 1이니까 5.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3. 5C, 3은 5C. 5C는 10.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한개수가 대표적으로 또 중복조합 문제야. 자, 쉬운 걸 하나 예를 들게. A 더하기 B의 제곱의 의미는 뭐야? 자,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지. 요 항이 몇 개야? 3개지. 이 전개하면, 그제? 이게 중복조합으로 이 3개를 구해낼 거야. 자, 어떤 원리냐? 잘 봐, 원리는. 자, 주머니 안에 AB가 말 그대로 이렇게 많아. 많을 필요 없지. 2개씩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2개씩 있다고 볼게. 그제? 그러면 이 A 제곱의 의미는 뭐냐? A 뽑고 A 뽑았다는 얘기라고. 2개를. 그게 A 제곱이야. 마찬가지로 B 제곱은 뭐야? B 뽑고 B 뽑았다는 얘기라고. 그럼 2AB는 뭐야? A 뽑고 B 뽑거나 B 뽑고 A 뽑았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응? 근데 어차피 이 경우는 어차피 같게 취급하는 거지.
그 얘기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뭐다? 요게 조합을 담고 있다고. 알겠어?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뽑은 거 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는 중복을 허용한다는 뜻이라고. 이 두 가지는 뭘 얘기한다?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고. 이 경우는 뭐다? 아,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개수는 바로 뭐다? 중복 조합이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 아,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중복 조합으로 몇 개 뽑아라? 두 개 뽑아라. 이렇게 2H가 되고 두 개 더한 다음에 빼기를 하면 얼마야? 3. C 2가 되는 거지. 3C는 얼마? 3. 그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중복 한 개수는 중복 조합이구나 기억을 하면 돼. 자, 그러면 봐봐. 이것도 그냥 답을 낼게. 자, 주머니 안에 XYZ가 되게 많아. 몇 개만 있으면 돼? 5개만 있으면 돼? 그제? 5개 이상만. 그제? 항의 개수가 하라 그랬지. 아,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3개 중에 중복 조합으로. 그제? 몇 개 뽑아라? 5개 뽑아라. 그제? 두 개 단 다음에 빼기를 하면 얼마야? 7C5가 되겠지. 7C5. 7C5는 얼마야? 7C와 같으니까 21.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한 개수도 중복 조합의 예. 자, 잘 들어. 이제 이게 중요한데. 자, 요게 수능에 나오는 거야. 시험에도 잘 나오고. 자, 부정 방식이라고 그러지. 방정식. 자, 미지수가 더 많은 방식을 참고로 부정 방식이라고 그래. 요 부정 방정식 문제가 대표적으로 중복 조합 문제가 된다고. 자, 음이 아닌 정수가 뭐냐면은 0 이상을 사용하라는 얘기지. 0을 사용해도 되고 자연수. 음이 아닌 정수는 뭐다? 0과 자연수를 사용해서 나타내라는 얘기라고.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이것도 쉬운 걸 하나 예를 들게. 자, x 더하기 y는 만약에 3이야. 자, 음이 아닌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이거의 해를 구해볼게. 자, 0일 때 3이면 되지. 그제? 1일 때 2면 되지. 2일 때 뭐야? 1이면 되지. 3일 때 뭐야? 0이면 되지. 몇 가지가 나와? 네 가지가 나오지. 그제? 맞아. 자, 그럼 이게 뭐냐면은 주머니 안에 뭐가 많아? 이렇게. 자, X, Y가 여러 개 있다고 볼게. 그 중에 몇 개 뽑아라? 세 개를 뽑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뭐 어떻게 돼? 이게 중복 조합이 되겠지. 두 개 중에 중복 조합으로 몇 개 뽑아라? 세 개 뽑아라. 자,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돼? 두 개 더 빼기 하면 4C 뭐가 돼? 3이 되는 거지. 4C 3은 4C1이 되니까 얼마야? 4. 네 가지가 되겠지. 요거 네 가지가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하면 자, 첫 번째 경우 이게 뭐냐면은 X는 뽑지 말고 Y만 3개 뽑았던 뜻이잖아. Y, Y, Y 이 뜻이란 말이야.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야? X 한 개 뽑고 Y, Y 뽑아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도 상관없이 그제 중복 허락하여 그냥 3개 뽑아라. 그래서 이게 중복 조합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자, 양의 정수, 일명 자연수라고 그러지. 자연수 해를 갖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요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되겠지. 그제? 뭐라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된단 말이야. 답은 두 가지지. 자, 어떻게 사는지 잘 봐. 얘는 자, 하나를 먼저 뽑아 놓는 거야. 0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최소한 하나를 뽑아 놓는 거야. 무슨 얘기냐? X 하나를 뽑아놔. Y도 하나 뽑아 놓는다. 이런 생각하는 거야. 하나씩 뽑아 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X 다시 플러스 1이라고 그럴게. X는. 뭐냐? X 다시에는 요걸 이용할 거야. 0이 들어가도 돼. 다시에는 0이 들어가도 돼. 0이 오더라도 0 플러스 1은 1이지.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아, 하나를 먼저 뽑아놨다는 개념으로 풀자는 얘기라고. Y도 마찬가지로, 자, Y 다시 플러스 1로 할게. 그럼 Y에는 0이 들어가도 되지. 0이 들어가더라도 0 더하기는 1이니까. 그제? 이런 원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 X 다시 더하기 1 더하기 Y 다시 더하기는 3이니까. X 다시 더하기 Y 다시는 1 더하기 1 넘어가면 1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요 다시에는 0이 들어가도 되지. 그래서 이걸 중복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2H1 이렇게 되는 거지. 2H1이 얼마야? 2C1이 되니까 얼마야? 2. 요 2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지? 자, 요렇게 이제 부정방식 해를 구할 수 있다고. 부정방식 해는 어떻게 구하더라?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는 0이거나 자연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양의 정수해라는 얘기는 자연수. 자연수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 먼저 하나씩 뽑아 놓은 다음에 0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해서 푸는 방식을 이용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하나 풀어볼게. 자, 의미 아닌 정수. 그제? 그럼 몇 개 뽑아? 아, 머릿속에서 주머니 안에 XY가 되게 많지. 그 중에 몇 개 뽑아? 순서 상관없이 중복적으로 10개 뽑으면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H 10이 되겠지. 3H 10은 얼마야? 더한 다음에 빼기라면 12, C 10이 되고, 12C 10은 12C 2가 되지. 참고로 알지? 너네. NCR은 뭐 같아? N, C, M-R라고 봤지? 그래서 R이 큰 경우에는 요 공식을 써서 풀지. 자, 근데 두 번째. 자, 양의 정수에 어떤 생각을 하라고 그랬지? 하나를 먼저 뽑아 놓는 생각을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X에 뭐 집어넣어? X 다시 플러스 1. Y에 뭐 집어넣어? Y 다시 플러스 1. Z에 뭐 집어넣어? Z 다시 플러스 1. 이렇게. 그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는 3 넘어가면 얼마? 7.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중복 조합으로 몇 개 뽑아라? 3개 중에 7개 뽑아라. 그래서 얼마가 돼? 3H 7 되겠지. 3H7은 9C7. 9C7은 9C 이하 맞지? 이렇게. 그래서 36. 알겠지? 중요하다. 자, 함수. 자, 함수를 종류별로 배워볼 거야. 자, 우리가 첫 번째. 여기에서 중복조합이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게 중복조합이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x1과 y1이 같지 않으면 fx1과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요게 뭘 얘기해? 1대1 함수를 얘기하지. 개수가 같을 때는 1대1 등이고, 다를 때는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지. 쏘는 애가 다르면 화살을 맞는 애도 다르다. 그제? 1대1 함수야. 참고로 1대1 함수는 순열이야. 뭐라고? 1대1 함수는 이거는 뭐다? 순열이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증가함수지. 그지? x2가 크니까 fx2가 크다. 이게 뭐야? 증가함수. 만약에 부동호 방해 밖에 뭐야? 이게 감소함수지. 이렇게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는 뭐냐? 조합이야. 이건 고일 때 배우는 거지.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는 뭐다? 조합이라고. 알겠지? 자,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에 있는 게 이게 말고 중복조합이란 말이야. 위에 거랑 차이가 뭐야? 이 동호가 들어가지, 동호. 그제? 여기는 동호가 없고. 그제? 얘를 뭐라 그러냐, 앞으로. 감소하지 않는 함수라 그렇게 그냥. 그제? 같아도 되니까 감소만 하는 거지. 같거나 크니까 감소하지 않는 함수. 또는 요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증가하지 않는 함수를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부동호에 동호가 들어가면 이게 바로 중복조합 문제가 된단 말이야. 자, 요 하나씩 예를 들어볼게. 여기 있죠. 자, 1대1 함수는 뭐다? 순열이고, 증가함수는 뭐다? 조합이고. 알겠어요? 자, 감소하지 않는 함수 또는 증가하지 않는 함수는 뭐다? 중복조합이라고. 이렇게 꼭 외우도록 해. 자, 하나씩 예를 들어볼게. 고1 때 배웠던 거. 자, x에 1, 2, 3이 있고, 공역에 1, 2, 3, 4가 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 화살 쏘는 거지. 1이 맞출 수 있는 게 4개 중에 하나. 2가 맞출 수 있는 것은 맞춘 거 맞추면 안 되지. 얘가 얘를 쏘면 2는 절대 1을 쏘면 안 되지. 그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그제? 3은 또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4 곱하기 3 곱하기 2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4p 3이지. 4개 중에
순서를 생각하여 3개 뽑아라. 이게 바로 뭐야?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냐? 요거는 증가함수지. 자, 증가함수는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 화살을 맞을 애들을 뽑아놓으면 자동으로 화살이 날아간다. 그런 생각하면 된다고. 무슨 얘기냐? 화살이 그 3발이 날아가잖아, 총, 그제? 그럼 화살을 맞을 애들 뽑아볼게. 아무렇게나 3 뽑고, 만약에, 자, 1 뽑고, 만약에, 자, 4를 뽑았어. 그럼 무작위로. 뭐, 1 뽑고, 3 뽑고, 4를 뽑아도 되고, 4 뽑고, 3 뽑고, 1을 뽑아도 상관없어. 무조건 화살을 맞을 애들 뽑으면 화살이 자동으로 날아간단 말이야. 1은 제일 작은 1을 맞출 것이고, 3은 제일 큰 4를 맞출 것이고, 2는 중간에 이렇게 3을 맞춘 거지. 이렇게 화살이 자동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화살을 맞을 애들 3명만 순서 없이 뽑아놓으면 된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4C 3이 된다고. 그래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는 뭐다? 조합이다라고 기억해.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자, 이게 뭐냐? 중복 조합이야. 같아도 된다고. 자, 무슨 얘기냐? 얘가 얘를 맞추고, 얘가 얘를 맞췄어. 그러면 정감일 때는 2는 3이나 4를 맞춰야 되지만 중복 조합은 얘를 맞춰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맞춰도 상관이 없다고. 알겠어? 이게 바로 중복 조합이야. 그럼 아까도 주머니를 이용해볼까? 도구를. 이 안에 결론적으로 1, 2, 3, 4가 어차피 3개만 있어. 최대한 3개씩 있다고. 1도 이렇게 3개 있고, 2도 3개 있고, 뭐, 3도 3개, 4도 이렇게 3개씩 있다고. 최대한 3발을 맞으니까. 그럼 무작위로 뽑는 거야, 그냥. 자, 만약에 그냥 2 뽑고 1 뽑고 만약에 2를 뽑았어. 응? 이렇게 뽑아도 되고, 순서 상관없이 뭐, 2 뽑고 2 뽑고 1 뽑는 경우, 이 두 가지 같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되냐? 요 아래에 있는 조건대로 화살이 날아가면, 요 아래에 있는 조건대로 화살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말 그대로 뭐야? 자, 제일 작은 애는 뭘 맞춰? 1을 맞추고, 이렇게. 그지? 2도 2를 맞추고, 3도 뭘 맞추는 거야, 이렇게. 2를 맞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1 한 발에 2 두 발 맞는 거란 말이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뽑은 애를 또 뽑아도 되고, 순서는 상관없다고. 두 가지 어차피 같은 경우니까. 이게 바로 뭐야? 중복 조합이라고. 자,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 자, 1대1 함수는 뭐다? 순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는 뭐다? 이게 부동어 바뀔 때 감소함수라고 그러지. 이때는 뭐야? 조합. 그다음 가장 중요한 뭐다? 요, 요 등호 들어가는 경우. 그제? 감소하지 않는 함수 또는 요렇게 생겨서 상관없어. 요렇게 부동어 요쪽으로. 이때는 뭐야? 증가하지 않는 함수. 알겠어요? 이게 뭐다? 중복조합이라고. 자, 그럼 이 문제 풀어볼게. 차례대로. 1번. 그럼 몇 개 중에? 4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4P 3이 되겠지. 두 번째는 4개 중에 화살 맞을 3개 뽑으면 되지. 4C 3이 되는 것이고. 얘는 어떻게 돼? 중복 조합으로 몇 개 뽑아라? 3개 뽑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4H 자 3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두 개 단에 빼기 하니까 6C 3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6C 3은 얼마야? 여기는 20이 되겠지. 알겠지? 꼭 알아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써. 요렇게. 요 같은 말이야. 얘랑 얘랑 같은 말이라고. 자, 1, 2, 3이 화살 쏘는데 그지? 여기가 다 뭐 들어갔어? 요렇게 동호가 들어가 있지. 그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감소하지 않는 함수. 중복 조합이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